늦은 밤 여성 손님 한 명이 택시에 탑승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왠지 음침한 분위기의 손님이었다. 이 손님은 이 지역 외곽 쪽에 있는 저수지로 가자고 했다. 이 시간에 저수지라니 이상한데? 곧 저수지에 도착했고 여성은 계산한 뒤 조용히 택시에서 내렸다.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했던 택시기사는 몰래 내려 여성 뒤를 쫓아갔다. 혹시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은 저수지 옆 야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사는 조용히 뒤를 쫓아갔다. 얼마 안가 여자가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불이 켜졌다. 여기서 사는 거야? 무섭나? 기사는 컨테이너 박스 주변을 둘러보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온통 붉은 빛으로 자세히 보이진 않았다. 물론 여자도 보이지 않았다. 의아해하며 기사는 택시로 돌아와 퇴근을 위해 택시 사무실로 갔다. 때마침 영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동료 기사에게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동료가 저수지? 그제 나도 여성 손님 한 명 거기 태워줬었는데? 아, 그래? 왠지 분위기가 무섭더라고. 그나저나 그 여자 얼굴 봤어? 아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어. 나는 살짝 그 여자 얼굴을 봤는데 눈이 귀신처럼 새빨갛던데? 학교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 난 왕따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 A, 나의 유일한 친구. 그런데 웃기게도 A 역시 나와 같은 왕따다. 우리가 친구 사이라는 건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모른다.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우리가 친구란 걸 알면 왕따끼리 친구네라며 더욱 우리를 놀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다. 그리고 우린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복수의 계획.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다. 우린 그날을 D-Day로 정했다. A는 삼촌의 총을 학교로 가져왔다. 그리고 우린 체육관 문 앞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우리 학년 모두 모인 체육관 문 앞에서 나와 A는 서 있었다. 체육관 문이 열리고 체육 선생님이 나왔다. 난 망설임 없이 그에게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총을 B에게 건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좋아. A는 총을 들고 체육관으로 들어갔고 순식간에 체육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난 A를 뒤에서 제압하고 총구를 A에게 돌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학교에서 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난 학교의 영웅이 되었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이 남자는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얼마 전 그의 아내와 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그의 아내와 딸은 사망했고 가해자인 음주운전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고 부상만 당했다. 결국 이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던 남자는 그의 아내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 왜 애먼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거야? 왜? 정작 죽어야 할 인간은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그 순간 남자의 앞에 악마가 나타났다. 당신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는가? 내 아내와 딸을 죽인 그 녀석을 내 손으로 끝장내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 녀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내가 대신 당신의 복수를 해주길 바라는가? 물론이지. 대신 조건이 있다. 너의 죽음을 받아가야겠다. 그 녀석을 끝장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목숨을 가져가라. 계약을 성립하지. 다음날 남자는 시끄러운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땡땡씨, 저 서영사입니다. 저기
사고 가해자가 어젯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남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웃음과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자는 멀쩡했다. 그리고 남자는 그때와 같은 시간 옥상으로 올라가 악마를 기다렸다. 악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 앞에 나타났다. 남자는 악마에게 왜 자신은 죽지 않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악마는 그렇다. 나는 확실히 너의 죽음을 받았다. 너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평생 네 곁에 소중한 사람 혹은 지인들의 죽음을 마주하며 살게 될 것이야. 너의 육신은 늙고 병들고 고통을 느끼겠지만 결코 넌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 남자와 여자는 2년 넘게 장거리 연애 중이다. 고속도로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에게서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남자는 한밤중이었지만 곧장 여자의 집으로 향했고 여자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대화 중 언성이 높아졌고 심하게 다투고 확실하게 헤어지게 되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주유 경고등이 떠 휴게소에 들어갔다. 지방이고 평일 새벽이라 그런지 화물차 몇 대뿐 일반 차는 한 대도 없었다. 휴게소에 온 김에 남자는 화장실에 들렸다. 용무를 마친 후 화장실을 나오는데 화장실 입구에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나와 차로 향했다. 그런데 그 사이 남자의 차 바로 옆에 승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순간 남자는 승합차를 이용해 사람을 납치하는 괴담이 떠올랐다. 그리고 계속 남자를 응시하는 두 남성의 시선도 느껴졌다. 왠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남자는 냅다 뛰었다. 그러자 그 남성들도 쫓아 달려오기 시작했다. 남자는 빠르게 차에 올라타 차문을 잠그고 곧장 휴게소를 빠져나왔다. 다행히 그 승합차는 남자를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한참을 가던 중 이내 남자는 좌절했다. 아까 그 상황에 너무 놀란 나머지 기름 넣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차는 퍼지기 직전이 되었고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워 긴급 주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얼마 후 사이드 미러로 차량 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까 휴게소에서 봤던 그 승합차였다. 그리고 남자의 차를 그냥 지나치는 승합차. 하지만 이내 승합차는 갓길에 멈춰섰다. 그리고 후진등이 켜지더니 점점 남자의 차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곧장 차 밖으로 나와 차 밑으로 숨었다. 그리고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남자의 차로 다가와 차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차 안에 남자가 없자 그중 한 명이 트렁크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며 승합차로 돌아갔다. 난 한적한 어촌 마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선착장 인근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난 집 앞 평상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경차 한 대가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그리고 차에서 중년의 여성이 내렸다. 곧이어 어린아이가 따라 내렸다. 그냥 평범한 모녀지간으로 보였다. 그리고 근처 자판기로 향해 여자는 딸에게 음료를 뽑아줬다. 바람 쐬러 왔나 보네. 얼마 후 모녀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리곤 여성의 차가 후진을 하더니 갑자기 바다로 돌진했다. 차는 그대로 바다에 빠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난 소리쳤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 손님들도 나오고 근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바다로 향했다. 차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를 챙겨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수영하고 놀았던 터라 수영은 자신이 있었다. 얼마 후 난 혼자 바다에서 나왔고 허탈함에 무너져 버렸다. 난 차의 창문을 깼다. 그리고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아 차에서 빼내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나를 보며 그리고 결국 차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래도 난 그들을 구하고 싶어 몇 번이고 잠수했지만 그들을 구할 수가 없었다.